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주 한국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세계 8번째로 발사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 일본에서도 여러 매체에서 비중 있게 기사화했는데도 발사 후 며칠이 지난 지금 한국 해군의 진짜 적은 일본인간 나는 제목의 기사에 많은 일본인들이 댓글을 달며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요점은 왜 한국은 과도한 국방비를 들여가며 자주 국방의 길을 가는 것이며 그 끝은 결국 일본을 향하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군비 확장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 중엔 전 자위대 출신 국방연구가가 일본의 잡지에 게재한 자위대의 독도 탈환 작전을 개인의 취미 시나리오 정도로 축소 해석하며 한국은 이런 가상 시나리오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데도 과민 반응을 하며 일본의 독도 침공 작전에 대항하는 한국군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며 한국이 군비 확장을 노리는 것 같아 경각심이 생긴다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면 일본의 총리 선거도 있고 그중 유력한 총리 후보가 자기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를 떡하니 걸어놨던 강경파 합주기 고노상인데요. 당선된다면 아마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도 활발히 나올 것 같고 현재 P1%대인 국방비 증액에도 손을 대야 하기에 여러 매체들이 한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밑밥을 깔아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기사의 댓글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은 일본의 적이라며 아직도 당장 맞붙으면 한국을 압살시킬 수 있다고 대단히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적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적에 대비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쟤들은 노무현 정권 때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대하기 위해 미국에 물어본 과거도 있었었고 사실상 저 나라는 북한을 굴복해버리고 말 거라서 중국의 지원을 통한 북한 주도 통일 후 통일조선이 일본을 주적으로 가상하고 군비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원나라 때 고려는 자진해서 일본 침공을 제한하고 이를 위해 대량의 선박을 준비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금융제재도 포함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 봐주지 말고 강력한 펀치로 홍군형 내줘야 된다. 아무리 봐줘도 지멋대로 건방지게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위에서 깔보는 듯한 시선으로 보는 놈들이라 경우에 따라서 무시 이상으로 힘으로 찍어 눌러주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완전 적대적이야. 이미 적이라서 아군도 동맹도 아닌 게 확실하다. 있지도 않은 기대 따위 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했던 무례한 짓거리를 그대로 평가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적이지. 원래 전쟁은 영토 문제와 외교 교섭 결렬에서부터 발생하기가 쉽다. 일본은 한국과 이런 문제가 모두 걸려있다. 미국은 한국을 뒤에서 봐준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냉전 시기에 일어난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이 아르헨티나한테 섬을 빼앗겼을 때 대처 수상은 즉시 군의 탈환을 지시했다. 당황한 미국은 특사를 보내고 저건 가치가 없는 섬이라며 그냥 아르헨티나에 주고 영국이 신사라는 걸 과시하자와 같은 서방 진영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 그러자 대처는 1941년 태평양의 외딴 섬을 공격받았을 때 미국은 그대로 내준 건가 라며 미국을 일축했다. 한편 자민당 장기 집권은 최근까지도 독도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일본처럼 자국을 방어할 것이냐, 방어하지 못할 것이냐 이걸로 고민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 뭔가 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세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 대비하는 건 어느 나라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국가의 권리이기도 하다. 자기 나라 지키는 것도 눈치 보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일본밖에 없다. 상대를 자극하지 말라고 자주 말하지만 내 나라에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에 경고해야 되지 않냐? 그들의 가상 적국은 확실히 일본이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일본에 많이 숨어 있다. 그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봐도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국방 예산을 늘리자 GDP 3%대가 좋다. 3%로 하면 빚에 쪼들리는 빚대국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다. 저 나라는 무기 자체도 허접하고 웃음밖에 안 나오니 그냥 처바를 수 있다. 자위대 수가 적으니 자위대 모집을 위해 카즈 레이저에게 부탁하자. 원래 이웃 국가와는 의외로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다. 유럽도 EU 덕분에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과거에는 몇 번이나 전쟁을 했다. 일본도 먼 나라와는 사이좋게 지내는데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이웃 나라와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일본 이외의 표적은 생각할 수 없겠지. 북한이 위협이 된다는 건 미끼용이고 그 증거로 북한에 몰래 수출도 하고 지금도 유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적국이다. 왜냐하면 초계기에 라곤에서 레이더로 조준하는 나라다.
남북 통일을 해서 북한의 핵과 남쪽의 경제력으로 일본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거다. SLBM도 그 일환이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도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을 공격한다면 100% 충분하다. 한국의 적은 원래 북한이라서 필요한 건 육성 병기일 텐데 해군력을 강화하는 건 분명히 일본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전 말고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합병했던 걸 침략이라고 말하고 일본을 향해 원수 반일 교육을 실시하면서 언젠가 설욕을 하기 위해 군비 증강시키는 나라한테 아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기사대로 현재 한국의 생각은 경제도 사상도 군사력도 일본을 적국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문 대통령을 동포 취급한다.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는 건 일본 언론과 야당 의원들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논의하고 보도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거의 알리지도 않고 국내 문제만 논의할 뿐이다. 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범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한국의 군비 증강 문제가 독립국으로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한국에게, 센카쿠 열도는 중국 영토로 취급받고 홋카이도 4개 섬은 러시아 영토로 되었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투 능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넉놓고 화합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적기지 공격 능력도 없는 나라를 깔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저 나라는 사실과 욕망, 사실과 감정을 구별하지 않는다. 지들의 뇌 판타지 세계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은 이미 일본을 능가했고 대마도에 침공해서 일본을 지배하는 미래로 들떠있다. 일본은 현실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자. 먼저 일본은 헌법 구조 개정을 해야 한다. 구조는 독도를 지킬 수 없었다. 그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은 억지력이 아니야. 공격을 감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면 그게 진짜 전쟁이 되는 거지.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하면 나도 실컷 반격받아서 눈탱이 맞을 일이 생기고 서로 공격을 그만두자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저쪽이 일본 도시를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우리 쪽도 그만큼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남쪽은 북쪽과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북쪽에 향해 있다. 정말 북한과 잘 융합이 된다면 군사력은 남북 합쳐서 막강한 군사대국 적국이 출현한다. 게다가 그것은 핵도 미사일도 가진 현역 군대다. 결코 약소국이 아니다. 이제 남쪽의 군사비는 일본을 넘어서려 하고 있고 평화타령 노망난 일본은 지키지도 못할 거다. 믿는 건 미일 동맹이지만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미래는 남과 북의 노예가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건 허풍 상상이 아니다. 그만큼 저 나라는 이유도 없는 거짓말 교육으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는 나라니까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일 한국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한국이 노골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하는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건 한국에 대한 배신 아닌가? 적당한 핑계는 그만두고 일본을 배척한다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일본 국적을 반납시켜라. 가상 적국은 분명히 일본이다. 교육도 정치도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 나라를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 하루라도 빨리 단교하길 바란다. 한국의 국가 목표는 일본을 넘어서는 것. 국력으로 일본을 제치고 일본을 부려먹는 게 꿈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쳐 철저한 반일 교육과 자국의 역사가 없는 걸 공상 판타지 역사로 날조하면서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언론은 보도하지도 않고 한일 우호 협력이나 지방도시는 자매도시 같은 장난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기사의 제목도 진짜 적은 일본인갑다. 왜 물음표를 붙이는 거냐? 물음표 안 붙이면 클릭 안 할까봐. 요즘 젊은 애들은 한국 아이돌에 정신이 팔렸다. 일본 정치인들이 그 세대의 감정을 고려해 이제부터 한국 의대 정책을 취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그 세대처럼 따라가려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대한다거나 할까봐 그런 게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다. 독도 뺏어올 시도도 못하니까 군대를 실제로 움직일 수도 없는 일본은 진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일본의 진짜 적은 반일 세뇌되고 있는 일본인이다. 뻔한 일들을 이제 와서 육지에서 북한을 상대하는데 대형 잠수함이나 경항모나 사정거리 1000km 이상 순항 미사일도 필요 없다. 사정거리 1000km라면 북중 국경도 훨씬 뛰어넘으니까 반대로 이 순항 미사일을 일본으로 돌리면 나고야까지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한국을 아직도 서방 동맹국이라고 믿고 있는 일본 국민은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군사력이라는 말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경제 소국 러시아가 세계 강국으로 대접받는 건 첫째도 둘째도 군사력이다. 일본 이상의 대국이 되는 게 한국의 목표고 그 목표도 절반 정도는 달성하고 있고 현실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이웃나라는 전부 적국뿐이다. 아군은 태평양 저 멀리 있고 정규 군대도 갖지 못한 상태로 아군이 주둔 중
최강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무리도 많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이 오지 않는다. 서둘러 헌법을 개정하고 핵 SLBM을 배치해야 하며 이대로 미군이 철수한다면 하루도 못 가서 우리에게 핵 공격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저 나라에는 너무 많은 것 같다. 한일 합방으로 인한 이시조선 마지막 고종과 양반의 사상이 지금도 뿌리 내리고 있는 국가라는 걸 잊지 마라. 저 적국과 일본과의 명백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자위대 우길기를 개양한 함선 입항을 금지시켰다. 자위대기의 경의를 표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한국 여론에 힘입어 한국과 어떻게 군사 협력을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사이가 나쁘고 싫어도 상대국의 국기를 존중하는 건 최소한의 예의잖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군사 협력을 하겠냐? 뉴스에서 한일 군사 협력을 말하는데 들을 때마다 의문을 느낀다. 유사시 한국의 대응은 어떨 것인가? 총리 후보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P1 초계기의 사격용 레이더 조준한 것에 대해 일본인은 천년이 지나도 잊지 않을 것이다. 저 나라만큼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유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반일 교육을 받아서 영원히 사이좋게 지낼 수 없도록 시스템화돼 있어. 100% 저놈들은 전쟁 걸어올 거다. 믿으면 안 된다.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신에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래야 맞는 말이지. 지금 한국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잖아. 일본이 이 사실을 가볍게 보고 미군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용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이 일본의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소수지만 그 소수의 일본인들이 더 위험하다. 억지력을 위해 전수방위 장비는 필수다. 이웃 세계국은 전부 적이다. 적어도 아군은 없다. 서울이 이미 미사일조차 필요 없는 대포의 사정거리에 있는데 지금 이 SLBM으로 적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냐? 위기감이 너무 없다. 북쪽의 SLBM도 한국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본 때리기용이라며 내심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의 SLBM도 완전히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제공권도 제해권도 확실히 제압할 정도로 북한과의 전력 차이가 있는데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어디를 향하는 걸까? 북은 한국의 이지스함을 공격조차 할 수 없을 텐데